봄이 들어선다는 입춘이 지났지만 강추위와 눈보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목받은 소식을 픽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시작합니다. 형사처벌을 포함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나 불확실성, 사법 리스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소송이나 재판에 휘말려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행보에 장애물이 된다는 건데요.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치면 10년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 회장이 자신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주가는 띄우고 당시 지주사격이던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된 이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키웠고 물산 주주들에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지휘한 게 아니라 두 회사의 합의에 의한 거라고 봤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검찰이 공소장에 반영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회계 처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회계 부정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삼성바이오 서버 등 주요 증거들에 대해 위법적으로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재판 이후 특별한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 피해 예상 못했습니까?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전 실장 등 1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은 10시 53분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과 받은 사람, 기억하는 통화 내용이 판이해서 논란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저녁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기했습니다. 중요한 할 말이 있으니 대기하라는 지시에 곧바로 집무실로 복귀했고 TV 생중계로 비상계엄을 알았다 말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밤 10시 53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체포 지시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원,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취지로 말하였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대로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면서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란 단어를 분명히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자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16명, 14명이라는 기재도 있고 16명이라는 기재가 있었고 밤에 서서 막 메모를 하는데 14명이든 16명이든 그걸 또박또박 다 적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요. 지시를 왜 안 따랐냐는 질문에 홍 전 차장은 그런 지시를 어떻게 따르냐고 반문했는데
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체포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한 다음에 조사한다는 향후의 계획을 듣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윤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는데 혼자 다르게 이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 발언이 끝나자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지시를 하려면 국정원장에게 하지 왜 1차장에게 하겠냐. 또 지원을 언급한 건 방첩사의 간첩 검거를 도우라는 의미였지 계엄과는 무관하다 말했습니다.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홍 전 차장 해임 과정에 대해서도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라 국정원장이 먼저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특정 민족과 인종, 종교 집단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몰아내는 행위를 인종 청소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20세기 말 보스니아 내전 등 역사에서 이렇게 끔찍한 인종 청소는 반복되어 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폐허가 된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이주시키고 점령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영구적인 재정착까지 언급하면서 폐허가 된 가자 지구는 미국이 점령해 개발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wi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get rid of the destroyed buildings, level it out, create an economic development.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서 특정 집단을 정책적으로 몰아내는 행위는 인종 청소에 해당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행위를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만행과 같은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동 국가 정상들도 자신의 구상을 좋아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이주 지역으로 언급된 요르단이나 이집트를 포함해 주변 아랍국들은 주민 이주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 수교할 수 없다며 주민의 이주나 영토 병합 등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인종 청소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주민의 강제 이주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지난해 6월 대통령이 직접 산유국의 꿈을 이야기하며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국정마비를 비상계엄의 이유로 들며 야당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는데요. 같은 날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는 첫 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 결과 경제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1차 시추와 관련해 가스 징후를 일부 확인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왕고래 구조 내에서 경제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가스 포화도가 내부 기준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정부는 동해 심해의 7개 유망 구조 중 대왕고래 구조에서의 자원 매장 가능성을 가장 크게 봤지만
사실상 경제성이 있는 가스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다만 대왕고래 내의 덮개암과 저류층 등 석유 시스템은 당초 예측보다 더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왕고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계획대로 해외 메이저 기업들의 투자 유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2차 시추를 포함해 추가 탐사 시추와 관련한 국민 설득에 매진하겠다는 겁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어제 그저께 윤석열은 금요일 새벽 갑자기 울린 휴대전화 알람에 전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륙 한가운데인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강진부터 지난해 전북 부안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위협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새벽 시간 눈이 소복히 쌓인 시골길. CCTV 카메라가 갑자기 크게 흔들립니다. 너무 소리가 커갖고 꽝 소리 나갖고 뭐 창문도 흔들리고 뭐 쾅 소리 나고 어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진이 발생한 건 7일 새벽 2시 35분쯤입니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점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의 깊이는 9km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두 차례 여진도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당초 이동 속도가 빠른 지진파인 P8을 자동 분석해 지진 규모를 4.2로 발표했지만 6분 뒤 추가 분석을 통해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처음에 4.2 문자가 들어왔는데 조금 있으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3.1이라는 게 나와서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했죠, 저는. 최초 지진 규모가 4.2로 추정되면서 충청권은 물론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에도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지진 규모는 하향 조정됐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 한반도에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 7건 가운데 가장 센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충주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지진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이 깨질 수도 있는 수준의 흔들림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게다가 진앙지가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유감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충북과 강원을 중심으로 유감 신고 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경계 단계의 지진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